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플래그십 세단 5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출고가가 최소 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옵션, 승차감, 정숙성, 고급감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지만 지금은 거의 80%가 감가되어 찐 가성비 차량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8,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아슬란입니다.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잠깐 양산하였다가 처참한 판매량 때문에 후속 없이 단종되었지만 그랜저랑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종되었다고 해도 부품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슬란은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엔진은 람다2 3.0과 3.3 엔진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람다 엔진은 실린더 헤드볼트 풀림 문제가 종종 나타나지만 이 현상은 LPI 엔진에 주로 나타나고 가솔린 모델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감마와 세타 엔진과 비교한다면 이 당시에 출시한 현대 GDI 중 가장 트러블이 적은 엔진입니다. 아슬란은 그랜저 HG를 베이스로 앞뒤 범퍼와 실내 센터 패시아 디자인을 변경하여 출시한 차로 전장을 제외하고 점퍼과 휠 베이스는 그랜저 HG와 동일하고 센터 패시아는 LF와 유사한 수평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그랜저 HG를 베이스로 큰 변경 없이 만들었지만 그랜저와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어 패널은 그랜저와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슬란은 제네시스급 고급 옵션과 MVH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6기통 엔진과 이중 접합, 차음유 유리 등 MVH를 강화하여 조용한 실내와 HUD, 오토홀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고급 옵션이 들어가 현대의 전륜구동 플래그십에 걸맞는 정숙성과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감은 HD와 유사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고 옵션은 제네시스급으로 많이 들어갔지만 아쉽게 부품은 그랜저 HD와 유사합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은 CMDPS가 들어갔고 샤시도 YF 소나타부터 사용하던 N1 플랫폼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또 아슬란은 국내 내수용으로 개발되다 보니 미국에서 진행하는 최신 안전도 평가를 대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격이 상쇄하는데 아슬란은 그랜저 위급으로 출시해서 출시가도 비싸고 옵션도 많지만 그랜저 HD와 동년식으로 비교한다면 중고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유있는 출력과 고급 옵션이 다 들어가 있지만 단종과 준대형 세단의 감가를 온몸으로 받아 가성비가 좋은 아슬란이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임팔라와 SM7입니다. 감가가 좀 더 많이 된 가성비 좋은 차를 원하신다면 쉐보레와 르노의 플래그십인 임팔라와 SM7을 추천드립니다. 두 차량 다 감가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풀옵션 차도 1000만원 초반의 중고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임팔라는 전장이 5110mm로 오늘 추천드리는 차량 중에 가장 큰 크기를 갖고 있어 넓은 트렁크와 2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직분사 기술이 적용된 2.5와 3.6 엔진이 있지만 세금과 연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5 엔진이 주력으로 판매되어 중고 매물은 2.5 엔진이 더 많습니다. 두 엔진 다 우리에게 보령 미션으로 익숙한 GM의 하이드라매틱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젠3에 해당하는 미션이고 이 미션은 보령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미국 톨레도 공장에서 만든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똑똑한 변속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팔라의 차체는 8세대 말리부 캐딜락 XTX에 사용되는 입실론 2 플랫폼이 적용되어 1000만원 초반에 구매 가능한 준대형 세단 중에는 유일하게 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억셉터블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국차 특유의 두꺼운 문짝과 든든한 고속 안정감 그리고 보시제 REPS가 들어가 오너들의 주행 만족도가 특히 높습니다. 옵션도 웬만한 건 다 들어가고 마이링크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여 편의성으로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다만 잘 고장나는 대비 전량 수입해오다 보니 외제차로 분류되어 비싼 보험료와 수리비가 있지만 낙낙한 감가, 넉넉한 공간 그리고 준수한 디자인까지 다소 유지비가 들어가지만 상황에 따라 임팔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SM7 노바입니다. SM7을 구매한다면 LPG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LPG 차를 누구나 살 수 있지만 19년 이전에는 장애인과 유공자, 택시, 렌터카 업체 등 일부의 사람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LPG 차량을 구매하려면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 많은데 SM7은 일반인 구매가 많아 옵션도 많고 관리가 잘 된 LPG 매물을 저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SM7 노바 LP는 SM5, SM6, QM6에 들어가는 LPI 방식의 LPG 엔진과 자투코에서 공급하는 CVT 미션이 사용되었습니다. LPI 기술이 적용되어 겨울철 시동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솔린 MPI에 해당하는 연료 분사 방식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 사이에서는 GDI보다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흡기 밸브에 카본이 쌓인다는 후기가 꽤 있습니다. 카본이 많이 쌓이면 부조가 시작되고 엔진 소음과 진동이 심해지고 실린더 헤드가 깨질 수 있으니 구매 전에 소음과 진동이 심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대형 세단인데 2.0 엔진이 적용되어 우려하신다면
사실 SM7이 SM5와 동일한 플랫폼에서 제작되었고 공차 중량 차이나 차 크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중형 LPG 차량과 유사한 거동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문제되는 건 2011년 뉴아트부터 사용해오던 오래된 실내 디자인과 프랑스 감성이 듬뿍 들어가 있는 비효율적인 버튼의 위치와 테이크아웃 컵에 안 들어가는 작은 컵홀더, 비싼 공임이 있지만 저렴한 유지비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플래그십 세단을 경험해볼 수 있는 SM7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제네시스 DH입니다. 아슬란이 다시다로 만든 육수라면 제네시스 DH는 온갖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 우린 육수라고 표현하고 싶을 만큼 현대에서 상당히 공들여 만든 차입니다. 영국의 로터스가 서스펜션 튜닝에 참여했고 차체 조율은 독일의 니르부르크링에서 진행했습니다. 부품은 현대에서 당시 가장 최신의 부품이 다 들어갔고 탄탄한 샤시를 갖고 있어 공차 중량이 2톤에 육박하지만 미국 IIHS가 진행한 가장 가혹한 안전도 테스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세단답게 우수한 NVH가 적용되어 어떤 상황에서나 조용한 실내를 제공합니다. 또 잔고장을 줄이기 위해서 양산 품질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제네시스 DH에 들어가는 부품은 따로 생산 라인과 투입 인원을 관리했을 정도로 양산 품질 확보를 위해서 현대에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네시스는 V6 3.3과 3.8 람다 엔진과 파워텍이 공급하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실내 소재도 리얼 우드, 리얼 알루미늄 등 고급 소재가 많이 사용되어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한 프리미엄 세단이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체 알루미늄을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만 사용하여 공차 중량이 거의 2톤에 육박합니다. 독3사 프리미엄 세단과 비교하면 100kg 이상 무겁고 또 5시리즈와 E클래스와 달리 고배기량 엔진밖에 없어 무거운 차체와 고배기량 엔진으로 인해서 주유비, 세금 등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행거리가 많다면 돈을 좀 더 보태서 페이스리프트 격인 제네시스 G80에는 디젤 모델이 추가되어 이 모델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네시스 DH는 많지는 않지만 람다 엔진의 누유 문제와 현대 파워텍의 8단 후륜 변속기의 고질병인 저단에서 변속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얼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 DH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마지막 추천 차량은 1세대 더 뉴 K9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 차량인데 신차가가 6-7천만원 했지만 현대는 2천만원 미만에도 충분히 괜찮은 매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엔진은 제네시스 DH와 동일한 3.3과 3.8 람다2 엔진 그리고 5.0 타워 엔진이 있기는 한데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모든 엔진은 파워텍에 후륜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동년식에 비슷한 급으로 에쿠스가 있는데 에쿠스는 중고로 사기에 너무 과한 느낌이 있지만 K9은 K7과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에쿠스같이 위화감이 적어 중고로 사서 데일리카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K9은 크기, 출력, 고급감, 옵션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 이 차를 중고로 사서 타다가 높아진 눈 때문에 다른 차로 가기 어렵다는 오너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3.8 VIP 등급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승차감은 좋아지지만 아무래도 유지 보수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K9은 많지 않지만 람다 엔진에서 엔진 오일 누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대 파워텍의 8단 후륜 변속기는 저단에서 변속 충격이 있으면 뭔 짓을 해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저단에서 변속 충격이나 미세한 슬립이 심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고 정도가 심하면은 그 매물은 걸러야 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1세대인 BH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최신 안전 규정을 대행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소한 단점이 있지만 최고의 가성비 세단 K9이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